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5일 수요일 오후 3시 52분입니다. 미국 증시는 어제 휴장이었고요. 유럽은 어젯밤에 살짝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 영향인지 오늘 아시아도 하락 마감을 했고요. 유럽은 잠시 후 개장하는데 일단은 좀 큰 폭의 하락을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0.6% 이 정도 하락 예정인데 이게 물론 이제 낙폭이 큰 건 아닌데 지금까지 최근의 움직임에 비춰보면은 조금 낙폭이 좀 큰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세계 증시는 지금 어느 정도 자리에 와 있냐? 지난번에 몇 달간 이렇게 급등을 하다가 최근 몇 주간 조정이 나왔고 재상승 시도를 했었죠. 이제 얼마 전에.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직전 고점 자리에 와 있는데요. 다들 직전 고점 자리에서 조정 중입니다. 아직 조금 하루 이틀 정도 좀 하락을 하고 있죠. 조정 중이긴 조정 중인데요. 이 하락이 어제도 계속되고 오늘도 계속되고 조금 좀 연속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왔습니다. 이게 상승을 할 거면 여기에 지난번에 올랐던 이런 강력한 힘 이런 게 베이스에 깔려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할 거면 빨리빨리 이런 직전 고점을 치고 올라가서 싼 고점 우려를 빨리빨리 덜어내줘야 돼요. 빨리빨리 상승을 해줘야 됩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빨리빨리 상승을 해줬어야 되는 그런 날이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오늘까지도 하락을 하면서 연속적으로 이제 하락 마감을 보여줬단 말이죠. 뭐 독일이나 뭐 한국 증시나 뭐 일본 증시나 중국 증시나. 그래서 대부분 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아직까지 물론 조정입니다. 아직까지 조정으로 인정하나 다만 이제 하방 베팅을 할 수 있는 좀 합리적인 근거도 생긴 거예요. 봐라, 쌍고점 가능성 있네. 이제 쌍고점을 좀 합리적으로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순간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이제 좀 결정적인 순간까지 온 거죠. 몇 달간 이야기해드렸던 뭐 그런 기다려보자, 우린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지금이 어쩌면 그런 결정적인 순간을 지금이 그런 결정적인 순간일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어쩌면 우린 벌써 그런 결정적인 순간을 좀 지나고 있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물론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반드시 너는 어떤 베팅을 해야 돼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직까지 상승 추세고 뭐 하방 베팅 그런 이야기는 굉장히 빠르고 매우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하락 전환 되고 나서 확인하고 나서 하방 진입해도 된다. 이게 정석적인 거겠죠. 그죠? 뭐 그런 걸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겠고 하여튼 근데 이 뭐 지금 결정적인 순간은 맞긴 맞는 것 같다.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반드시 뭐에 베팅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베팅 하실 분들은 하시는 거고 안 하실 분들은 안 하시는 건데 일단 제 생각에 지금 시장은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 부근을 지나고 있는 것 같다. 일단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기다려 왔는데요. 결국 그 순간이 이제 오고야 말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까지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아직까지도 눌림이란 말입니다. 그죠? 아직까지 상승 중 눌림이에요. 아직까지 위쪽으로 베팅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훨씬 더 어떤 정석적인 투자 방법입니다. 하방 베팅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쌍고점 가능성 있다라고 할 수는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이제는 어떤 단기적으로 쌍고점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어떤 합리적인 투자의 하나의 또 대안으로서 이제 그 제시가 될 수 있는 그런 순간에 오기는 왔는데 정석은 그죠? 정석은 아직도 주식 매수 아직도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다. 요게 정석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이 굉장히 좀 중요한 순간이다 보니까 좀 우린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좀 먼저 좀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 상반기에 굉장히 뜨거웠던 상반기에 그런 상반기를 지나면 이제 하반기는 어떻게 움직임이 나타나느냐를 이제 나타내는 그런 사례들을 쭉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요. 상반기에 10% 이상 올랐을 때 하반기의 반응은 어땠나를 이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쫙 보면은 주로 그래요. 어떤 뭐 일관적인 그런 건 없지만 상반기에 굉장히 뜨거웠으면 하반기도 뜨겁습니다. 하반기도 매우 더 뜨겁게 더 올라가는 확률이 훨씬 높긴 하고요. 대신에 이제 여기서 방향이 꺾이면은 이제 폭락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좀 모 아니면 도인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하반기에도 뜨거울 확률은 굉장히 높아요. 이 데이터를 봤을 때요. 다만 방향은 알 수 없습니다.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도 있고 지금 그거를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그래서 뭐 지금 뭐 주식이 뭐 더 오를 수 있다, 유동성의 힘으로 더 오를 수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사실 논리가 있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뭐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어 있고 주식이 비싸고 뭐 너무 익스트림 그리드까지 너무 뭐 시장에 과열돼 있어서 뭐 하방으로 보는 것도 뭐 충분히 뭐 경기 침체 우려니 긴축 우려니 이런 이야기하면서 하방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충분히 둘 다 일리가 있는 그런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지는 모르는 거고, 이게 왜냐하면 투자가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갈지는 일단 알 수가 없는 거고, 일단 둘 다 지금 어쨌든 합리적인 그런 상황이고, 둘 다 어떤 합리적으로 일단 베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까지 이제 조금씩 등장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더욱더 중요해지는 게, 사실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중요해지는 게, 전 그래서 어떤 뭐 투자 철학이나 어떤 개인의 심리적인 그런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계속해서 어떤 뜬구름 잡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드렸죠.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생각해봐라. 누가 봐도 처음엔 러시아가 손쉽게 우크라이나를 이기고 전쟁이 빨리 끝날 거라 예상하지 않았냐.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 모두의 예상과는 모두가 예상하는 그런 일들은 잘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예를 굉장히 많이 들어드렸죠. 뭐 조조와 원소의 이야기도 드렸고, 뭐 아니면 뭐 적벽대전 뭐 그런 비유도 한번 드렸었고요. 뭐 6.25 전쟁 때도 뭐 말씀드렸죠. 그죠? 한국이란 나라 자체가 사실 굉장한 어떤, 그죠? 모두가 일어날 것이라 생각하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게 6.25 전쟁과 한국의 사례 아니겠습니까? 그죠? 낙동강까지 밀렸던 사례. 전쟁에서 이렇게 남한이 선방할 거라고 아무도 생각한 적이 없었죠. 당시 6.25 때는요. 또 그리고 그렇게 온 국도가 다 박살난 나라가 지금 경제 뭐 GDP 10위권 나라까지 성장할 거라고 그때 당시에 상상한 사람도 아무도 없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나라는 엄청나게 잘 살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됐죠.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지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중요한 자리쯤 오면은 뭐 사실 여기서 뭐 기술적인 분석이 어떻고 뭐 지식이 어떻고 논리가 어떻고, 사실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뭐 사실 뭐 지금 와서 큰 의미가 없어지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실 이렇게 막상 중요한 자리에서는요. 사실 이런 자리에서 중요한 거는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나, 뭐 그런 뭐 투자 심리와 뭐 어떤 투자 철학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어떤 미래의 투자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훨씬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평상시에 이제 좀 투자 성과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일반적인 요인들이라면은 지금같이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오히려 투자 철학, 어떤 본인의 생각, 어떤 이런 주관적인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특히나 더 뜬구름 잡는 소리를 좀 많이 좀 하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하여튼 뭐 이야기가 뭐 조금 좀 새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사실 우리는 역사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뭐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역사 공부, 뭐 말씀드렸다시피 뭐 삼국지, 뭐 아니면 뭐 6.25 전쟁 뭐 이런 사례들을 뭐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제 뭐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뭐 전쟁이 어떻게 될까를 뭐 예측하고 그러라는 게 아니고,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이제 인간의 본성이 어떤가에 대한 탐구를 해보라는 뭐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차피 지금 모든 게 다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사회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경제 시스템도 그렇고, 결과적으로 이 개개인이 전부 다 주관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그 주관적이고 감성적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인간의 본성대로 움직이는 뭐 그런 행동들이 결과적으로 사회와 뭐 경제를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본성의 탐구가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결정적인 자리에서는 오히려 뭐 지식과 뭐 매매 방법 뭐 이런 기술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철학적인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를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뜬구름 잡는 소리 좀 많이 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 이제 다시 본론으로 좀 돌아가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오늘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는데, 일단 중국의 경제지표가 하나 발표됐다. 이거는 뭐 알고는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경제지표가 PMI가 발표가 됐는데, 이 서비스 PMI인데요. 서비스 PMI가 예상치보다 조금 안 좋게 나왔습니다. 중국은 금리 인하를 하고 있는 좀 경제가 좀 힘들어하는 나라들 중에 하나죠, 그죠? 힘들어하는 뭐 거의 유일한 강대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단 경제가 안 좋구나라는 걸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뭐 일단 오늘 아시아 증시가 안 좋았던 건 이런 거를 핑계로 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어떤 기술적인 요인, 투기적인 요인이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더 큰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쌍고점 가능성 있으니까 뭐 시장에 빠지는 거겠죠, 그죠? 지난번에 많이 올랐으니까 피곤해서 빠지는 거겠죠. 그렇게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오늘 밤에도 오늘 밤에는 뭔가 이벤트가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이게 오늘 밤인데 그죠. 오늘 밤 뭐 하나 있습니다. 오늘 밤 FOMC 의사록 공개 있습니다. 요즘 이제 이 미국 증시는 혹은 뭐 세계 증시는 이제 나름 이제 매일매일의 움직임은 투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지나고 나서 따져보니까 이제 굉장히 어떤 긴축이란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게 많긴 많았잖아요. 그죠? 가만 생각해보면 FOMC 회의가 이때쯤 있었는데요. FOMC 회의 금리 동결했다라는 것 때문에 환호하면서 여기서 급등을 했었고, 여기서 꼭지점 만들어냈고, 그리고 가만 생각해보니까 근데 동결하긴 했는데 굉장히 내용 매파적이었거든요. 그런 내용 소화한다고 여기서 조정이 굉장히 길어졌었고요. 물가지표 좋게 나왔다라고 하면서 다시 또 급등을 했었던 거죠. 결과적으로 세계 증시가 재상승을 그래서 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긴축이라는 이슈가 여전히 시장에서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긴축이라는 이슈를 시장이 좀씩 반영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밤에 FOMC 의사록 공개가 있으니까 이걸 핑계로 해서 어떻게 좀 시장이 좀 움직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지켜봐야 되겠다. 근데 너무 밤늦게 발표가 되네요. 일단 그냥 저는 오늘 자는 걸로 그냥 자고 내일 아침에 보고 뭐 움직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그런 지표들이 발표가 된다. 그게 중요하다. 말씀 좀 드려봤습니다.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고요. 오늘도 그냥 기술적인 이야기들 좀 이제 차트 점검하면서 그렇게 마칠까 합니다. 중국 증시 좀 먼저 볼까요? 중국 증시 보면은 뭐 이런 모습입니다. 이 중국 증시는 아시다시피 이미 하락 추세로 오래 전에 이미 전환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 조그마한 음봉 하나에도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보시면은 이 반등을 여기서부터 했는데 이 반등이 끝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3거래일 동안 어디를 못 넘은 꼴이 됐고 다시 하락이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중국 증시는 일단 분위기가 좀 안 좋아 보인다. 반등이 끝났을 수 있다. 하락 추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서비스 PMI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을 보였을 거라고도 뭐 그렇게 핑계를 갖다 붙일 수도 있겠죠. 그죠? 이 정도 보면 되겠고 위안화는 뭐 보시다시피 중국 증시가 안 좋았으니까 다시 약세 흐름 보였습니다. 그래서 상승 중 눌림 멋지게 나왔고 반등해야 될 자리에서 반등하고 있고 계속해서 잘 올라가려는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그죠? 위안화가 위태로워 보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뭘 하고 있냐? 여기 직전 고점 자리 중요한 저항이 있다라 말씀드렸는데 이 자리 매물을 소화하고 있다. 여기 넘어가면 위쪽에 저항들이 좀 몇 군데 있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높은 레벨까지 위안화가 올라왔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별로 이게 건강한 신호는 아니라는 거죠.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본 증시는 오늘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뭐 물론 이게 하락으로서의 의미가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그냥 양봉이니까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몇 거래일 연속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고 직전 고점을 앞두고 나서 지금 이제 2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을 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얘도 어떤 하방 베팅의 근거 이런 거는 분명히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위쪽으로든 아래쪽으로든 다 베팅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어느 쪽으로도 다 있는 네, 일단 뭐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의 철학 뭐 이런 믿음 이런 게 좀 중요해지는 그런 시기라고요. 그죠? 하여튼 반등시 매도 전략 할 만한 충분히 저항들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주식을 매수할 만한 지지선들도 충분히 있고요. 하여튼 근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이 라인을 아직 넘지는 못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결과적으로 뭐 큰형님의 움직임을 보고 얘도 뭐 움직임을 정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유럽 증시는 조금 전에 개장을 했는데 일단 뭐 보시다시피 얘도 연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죠? 어젯밤에 하락을 하면서 이미 얘는 3거래일째 이제 여기 어딘가에 이제 저항을 누적시킨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던 반등이 끝났을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긴 합니다. 무려 3거래일 동안 이렇게 했고 오늘 큰 폭의 하락까지 하면서 출발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3중 고점형을 만들어냈을 가능성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그냥 그냥 이제 보이는 대로만 말씀드리면 어떤 삼각 수렴형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방향성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일단 이번에 저항을 좀 많이 만들어낸 게 일단 분위기가 좀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뭐 이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일단 크게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는 뭐 그런 중요한 자리죠. 그죠? 역사적인 고점 여기인데 여기를 앞두고 나서 지금 레벨업이냐 레벨 다운이냐를 놓고 좀 크게 고민하고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죠? 위쪽으로든 아래쪽으로든 어떤 수렴형이니까 어느 쪽으로든 베팅을 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베팅에 영향을 미치는 건
어떤 뭐 기술적이고 뭐 우리의 뭐 지식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철학 뭐 이런 게 더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 싶죠, 그죠? 그래서 뭐 그런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아까 전에 드렸던 거고요. 하여튼 근데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렇게 빠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별로 좋은 신호는 아니겠죠, 그죠? 자꾸자꾸 저항이 누적되고 있다. 또 그리고 저항을 확인하고 빠진 거기 때문에 일단 별로 분위기가 좋은 건 아닙니다, 그죠? 여기까지 볼 수 있을 거고요. 한국 증시는 오늘 뭘 확인했을까요? 결과적으로 지난번 급등했던 자리, 급등했던 이 7월 3일에 이 양봉을 다 되돌렸지 않습니까? 그죠? 지난번에 7월 3일 날 이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 양봉이 일단 중요한 저항을 돌파한 척 했으니까 일단 상승으로 다시 전환한다, 다시 상승 시도한다라는 걸 인정을 해주긴 하는데 그때 당시 시간으로서는 근데 이제 확인은 해봐야 된다. 중요한 저항을 급등하면서 넘어갔기 때문에 오버슈팅일 수 있다. 그래서 2거래일 혹은 3거래일 정도 우리가 확인을 해보자, 검증해보자 라고 말씀드렸는데 검증이 됐죠. 이 양봉을 완전히 장악한 겁니다. 이 양봉의 시가가 여기거든요, 그죠? 이 양봉의 시가를 완전히 붕괴시켰기 때문에 이 양봉은 이제 완전히 다 완전히 힘을 잃은 게 된 거고, 힘을 잃었으니까 완전히 되돌려진 게 된 거고, 결과적으로 이 7월 3일 날 월요일의 급등은 오버슈팅으로서 이제 오늘부로 이제 일단 확정을 지을 수 있다. 오버슈팅이 됐다라는 거를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물론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얘가 이제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킨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 뭐 완전히 이제 뭐 하락 추세로의 완전히 전환 이런 것까지는 이야기는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은 그냥 이제 지금은 뭐 어떻게 보면 그냥 단기 하락 추세 혹은 뭐 어떤 삼각 수렴형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이번에 이제 여기서 고점을 확인했고 다시 직전 저점 이런 자리들까지 붕괴를 시켜서 계속해서 아래를 간다면은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어떤 중기적인 하락 추세, 이제 본격적인 이제 상승은 완전히 끝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자리까지 붕괴가 돼야 이제 상승장은 끝이다라고 도장을 찍을 거예요. 근데 아직은 아니죠, 그죠? 아직은 위쪽이든 아래쪽으로든 다 베팅할 수 있는 그런 좀 애매한 그런 구간입니다. 아직까지는요. 상방 베팅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340 지켰잖아요. 아직 깬 건 아니니까 눌림시 매수할 수 있다고요, 그죠? 그리고 뭐 그 뒤에서부터 올라오던 이런 힘이 아직도 남아는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눌림시 매수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보시면 이 월요일 날의 급등이 오버슈팅으로 일단 밝혀졌고, 그랬다면 여기에 지금 선물 345가 의미 있는 고점이 되었을 확률이 좀 상당히 높아지는 거고, 이 자리가 의미 있는 고점이 된다라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정석적인 쌍고점을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방 베팅 충분히 이제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철학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분위기는 굉장히 안 좋아졌다. 이 분위기를 이어서 계속해서 하락을 진행시키고 또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킬지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확인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계속 코스피는 선물 340을 떠나지를 못하고 있다. 이 자리에 뭐가 있긴 있나 봐요, 그죠? 중요한 자리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결정적인 순간이죠, 그죠?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풋옵션도 지금 보시면 지난번에 급락했던 게 결과적으로 언더슈팅이 됐던 거고 살아났죠. 다시 지지선 회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시장은 조금 불안해졌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참고로 풋옵션이 됐든 선물이 됐든 간에 이게 지난번에 어쨌든 여기 선물 340대를 한번 붕괴시켰었고, 풋옵션들은 지난번에 21선들을 한번 강하게 오랫동안 넘어갔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자리가 막 엄청나게 그 지지력이 강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이제 약간 지지선이 좀 헤어졌어요. 약간 좀 닳았습니다. 그래서 힘이 조금 약해진 건 있어요. 풋옵션도 위쪽에 저항이 조금 약해진 게 있어요. 이제 그런 점 정도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코스닥은 오늘도 이제 계속해서 올랐는데 일단 보시다시피 일단 분위기는 아래쪽으로 자꾸 갈 것 같으나, 세계 증시가 분위기는 안 좋으나 지금 당장은 일단 이거는 위쪽으로 더 올라가겠다는 그림입니다. 물론 위쪽에 저항이 워낙 무거운 저항이기 때문에 물론 하방 베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작지만 있긴 있는데요. 근데 일단 이건 더 올라가겠다라는 그림으로 그냥 일단 객관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충분히 3중고점형 만드는 과정일 수도 있다. 그 정도로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코스닥은 강하네요, 그죠? 강한 건 강하다고 일단 인정해주고, 지금 약한 건 코스피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죠.
환율은 뭐 오늘 지지력 테스트 했네요. 그죠? 뭐 한 1200, 뭐, 네, 1298원 뭐 이런 자리 대략적으로 지지력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약한 지지력이 확인이 돼서 아직은 뭐 지지선이 확인이 됐다. 아직은 지지력이 확인이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은 그 원화 강세 아래쪽으로 계속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러 매수는 내일도 만약에 이 자리를 지키면요. 내일도 1200원, 1300원 여기 1290 얼마에서 1300원짜리 지지력을 내일도 확보하면은 이제 그러면 달러 매수의 근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아니죠. 아직은 원화 강세. 뭐 물론 그렇다고 달러 들고 있는 걸 팔 때도 아닙니다. 그죠? 그냥 일단 가만히 지켜볼 때입니다. 아직까지는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도 결과적으로 지난번에 이렇게 올랐던 게 다 오버슈팅으로 이제 인정이 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붕괴시키면 안 되는 자리를 붕괴시켰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런 자리죠. 그죠? 여기 있는 지금 이 정도 자리가 여기 직전 고점들로서 무거운 어떤 중요한 지지선이었었는데요. 다시 그 자리를 이제 되돌렸기 때문에 이 지난번에 올랐던 부분은 오버슈팅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록 고점은 높아졌으나 이제 상당히 좀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오버슈팅으로 인식이 되면 여기서 이제 충분히 방향 전환 가능성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아직 중요한 지지선 붕괴시킨 건 아니죠, 그죠? 다만 저항을 확인했다. 가야 될 자리 못 가고 지켜야 될 자리를 못 지켰다.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는 급속히 좀 식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순리대로 가죠, 그죠? 순리대로 가면 재미가 없는데 순리에 한번 역행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큰 시세가 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거예요. 지금 위쪽으로 삼성전자는 올라가는 게 자연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순리를 거역했기 때문에 큰 음봉이 등장한 거고, 여기에 대한 부작용이 이제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점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자리인 겁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지금 보시다시피 일단 3거래일 동안 어딘가를 못 넘었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다중고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왔고요. 이제는 좀 주식 들고 계신 분들 조금 좀 주의해야 되는 뭐 그런 순간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물론 아직 얘도 중요한 지지선 붕괴시킨 건 아니니까 일단 뭐 아직까지 뭐 주식 들고 계신 분들 일단 뭐 계속 뭐 들고 가 보시고요, 그죠? 아직 하이닉스는 뭐 강하긴 강합니다, 그죠? 아직까지 조정이에요. 삼성전자도 아직까지 뭐 눌림이긴 하고요. 다만 이제 그 말씀드렸죠. 중요한 저항들 직전 고점 자리를 끼고 있어서 부담이 되는 거고,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가고 지지선을 붕괴시킨 게 이제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아진 점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 보면 돼요. 코스닥은 오늘 에코프로 친구들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뭐 좋은 모습들 보였으니까 일단 이런 거 거역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일단 위로 더 올라가겠다는 의지니까, 위쪽에 지난번에 저항을 확인했는데 그 저항을 넘어가서 또 올라가고 있으니까 일단 이 아래쪽으로 일단 이런 거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그죠? 코스닥도 그런 거예요, 그죠? 코스닥도 물론 직전 고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매수세를 오늘 보여줬으니까 더 이상 아래쪽으로 일단 조금 당장은 아니다, 그죠? 아직 아래쪽 이야기하면 안 된다, 코스닥은요. 이렇게 일단 볼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될 거예요, 그죠? 대응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손해 누적시키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지금은 이제 본인의 생각대로 어떤 본인의 철학대로 뭐든지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기는 맞는데, 네, 분명한 원칙은 있다고요. 그 와중에 절대 이제 손해는 누적시키면 안 되고 이익은 누적시켜야 된다. 그건 이제 누구나 가지고 가야 되는 공통적인 어떤 하나의 법칙 같은 거고요. 그거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이제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요, 그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 하여튼 뭐 저는 뭐 계속해서 나스닥 하방 베팅 진입한 물량이 계속해서 어떤 매수가 부근에서 솔직히 뭐 계속해서 제가 금요일 날에 진입을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에 그 뒤로 계속해서 휴장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계속해서 어쨌든 제가 매수한 가격 부근에서 간질간질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좀 피곤하긴 피곤한데, 일단 그냥 오늘 밤에 일단 편안하게 자고 일단 보려고요. 오늘 이제 미국 증시가 못 넘어가면 이제 그러면 굉장히 피곤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오늘 미국 증시도 기술적으로 좀 중요한 날이긴 해요. 참고로 오늘 미국 증시는 이제 직전 고점 저항 여기 돌파 한착하면은 급등할 수 있는 날이에요, 그죠? 얼마든 급등이 자연스러운 날이에요. 지금 미국 증시 보세요, 엄청 강하죠? 이거 지금 오르면 그냥 오르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저항 돌파 한착하고 오래간만에 그 자리를 오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오르면 강력한 매수세를 동반해서 오를 거란 말입니다. 지금 오르면 급등이에요. 그런 점은 생각해 보셔야 되겠다. 오늘
쌍고점이냐 마냐를 테스트하는 그런 날이 됐습니다. 지금 이건 나스닥이나 S&P나 뭐나 똑같습니다. 물론 S&P는 쌍고점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긴 한데요. 어쨌든 근데 4,500이란 자리 부근의 영향을 여기서도 받고 있고 여기서도 받고 있으니까 그냥 대충 쌍고점이라고 그냥 표현을 할게요. 뭐 그렇게 틀린 이야기는 아니니까 그 정도로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쌍고점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런 걸 이제 테스트할 겁니다. 하여튼 근데 중요한 자리 넘어가면 이제 또 레벨업이고 급등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쌍고점 만들 거냐 말 거냐 그걸 이제 테스트하는 날입니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러셀 지수 이런 것도 사실 엄밀한 쌍고점은 아닌데요. 그런 비슷한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그죠? 하여튼 그래서 오늘 밤 미국 증시가 가진 의미는 그런 거다. 직전 고점을 넘어가서 레벨업 할 거냐 말 거냐를 고민하는 그런 날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금리도 사실 그래요. 이게 금리가 지난주 후반부터 해서 갑자기 변동성이 확대되죠. 장대 양봉 나오면서요. 그래서 지금 레벨업이 된 상황이에요. 레벨업 된 상황인데 지금 여기서 이제 올라가자고 마음먹으면 금리도 천천히 올라가진 않을 겁니다. 아마 금리도 급등을 할 거예요. 채권시장 변동성 확대됐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런 점들이 사실 증시를 약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점들도 우리 좀 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근데 금리가 올라봐야 여기서 상방으로 좀 제한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거는 분명한 사실로 보이긴 합니다. 연내 금리 인하는 안 할지 몰라도 어쨌든 연준의 금리 인상은 끝나간다라는 그런 인식이 대부분 깔려 있기 때문에 일단 금리가 치솟는 거는 어느 정도 좀 제한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오늘 밤에 아마 금리가 치솟으면 또 금리는 금리가 급등하면은 아마도 주식시장은 또 약세를 보이고 또 아마 그러겠죠. 이런 점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달러도 그렇습니다. 달러도 변동성 커지면 아무래도 주식시장에 안 좋겠죠, 그죠? 달러도 변동성이 슬슬 커지기 시작하긴 했어요. 물론 근데 아직 방향성은 명확하게 없다.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